뭐라고? 신임 대표이사.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들었나? 어디 근본도 모르는 새파란 애송이 놈을 대표이사로 들여. 그럼 나는 뭐가 되느냐 말이야? 오늘 자산의 공고에 오른 지훈의 대표이사 임명을 두고 하루 종일 시끄러운 대한건설이다. 조금만 찾아봐도 지훈의 이전 엄청난 실적들이 나오니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다들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 중에서도 민유성 부회장이 처남이자 개발본부장으로 있는 임낙현 상무는 가장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부회장 다음 권력자이기도 하다. 부회장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사람을 대표이사로 앉혔을까요? 그걸 내가 알아? 그런 걸 알아오는 게 너희들이 아냐? 어서 나가서 뭐라도 하란 말이야. 필요하다면 새로운 강머시기인가 하는 놈 약점이라도 잡아오고 알았어. 아, 네. 본부장실에 모여 대책이랍시고 회의하는 쇼나하고 있는 저런 녀석들을 직속 부하라고 목에 살리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안쓰러운 임상무였다. 부하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치기는 했지만 강지훈이 살린 회사들의 이야기는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작년 한 해 워낙 SSL이 이슈이기도 했고 얼마 전에 호텔에서 있던 VIP들 모임에서의 그 임팩트 있는 모습이 더욱 부풀려져서 무슨 컨설턴트 나부랭이가 무술의 고수이자 경영 전략의 신처럼 묘사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젠장할 다 된 밥에 콧 빠트리는 격 아닌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돌발 변수가 생기다니. 강지훈이라. 그래 너도 별 수 없겠지. 오냐? 네 한번 대접해주지. 그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임상무의 모습에서 비열한 음모의 냄새가 느껴진다. 위원장님도 오시나요? 오 대표, 변 대표 아냐? 이거 참 우리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어도 되나 몰라? 대한건설 중역 회의실에서 만나게 된 세 사람이 어색한 인사를 나눈다. 현재 가장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건설부문 스태프 노조 대표 오진호 차장. 상대적으로 여유는 있지만 건설로부터 넘어오는 인력을 최대한 거절해야 하는 괴로운 임무를 맡은 중공업 부문의 변화진 차장. 그리고 건설과 중공업 양그룹의 현장 직군 대표인 장규석 노조위원장이 그들이다. 이들은 불과 지난주에도 사측의 구조조정 추가 협의 제안에서 고성이어가며 싸웠던 사이였다. 일로 만나고 부딪힌 것이니 개인적인 감정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보면서 웃을 관계들도 아닌 것이다. 두 분도 신임 대표가 불러서 오신 건가요? 거참 뭐 이야기는 들었는데 과연 그 양반이라고 무슨 수가 있을런지. 오 차장의 말에 변 차장이 대답한다. 저희 친척이 SSL보험 쪽에 있는데 아주 대단했다던데요. 갑자기 대표이사 발령을 받았다고 뭐 진짜 사장은 아니겠고 이번 구조조정을 지휘할 요량으로 채용한 듯한데 얘기나 한번 들어보죠. 시간 낭비 아닐런지. 그러자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던 장규석 노조위원장이 마무리를 짓는다. 일단 들어봅시다. 설마 첫 인사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겠지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온다. 강지훈과 함께 얼마 전 지훈이 직접 직속 부하로 채용한 김찬과 에반스 김이 보내준 변호사, 회계사와 전산개발자였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대표이사를 맡게 된 강지훈입니다. 조만간 사내방송으로 정식 인사를 할 예정이지만 일이 급박해 먼저 중요 안건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인사를 하자 지훈이 서류 한 장을 꺼내 읽으며 말한다. 먼저 지금까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구조조정한 지급사항입니다. 건설그룹과 중공업그룹은 이번 명예퇴직 안퇴사자에 한하여 6개월치 급여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필요시 회사에서는 전직교육과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회사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후 퇴직 시에는 추가되는 사항은 없다. 크게 보아 이상의 내용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훈의 말에 세 명이 차례대로 대답한다. 건설 스태프 노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직원들을 구조조정하기에 앞서 먼저 임원들에 대한 조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행을 하더라도 6개월치 플러스는 너무 적습니다. 중공업 스태프 조합은 사실 퇴사 대상 인력이 별로 없어 이 안건 자체에는 별 불만 사항이 없습니다만 건설 부문과 현장 직군의 지원이 추가로 간다면 그 내용에는 반대입니다. 곧 저희 부문의 손해로 작용하니까요. 지훈이 내용을 듣고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엔지니어링 부문 노조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이전에 말한 내용과 같소. 우리는 구조조정 자체에 반대요. 이제 어디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차라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구조조정안에 절대 반대이며 만일 회사가 강행 처리를 하려 한다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오. 세 사람의 말을 모두 들은 지훈이 김찬에게 말하자 그가 몇 개의 서류 봉투를 들고 온다. 여러분의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속 집단이 처한 상황도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현 상황의 아쉬움은 10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은 지난 2달여 동안 이 구조조정안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들의 주장은 강하게 해도 회사를 위한 어떠한 방법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한그룹은 하나가 아니던가요? 회사가 죽어가는데 전체 몸이 죽었는데 그 중에 간이나 폐 또는 팔과 다리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결국은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지훈의 말에 세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딱히 먼저 나서지는 않았다. 회사와 대항하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딱히 서로 편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사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훈의 말이 원론적으로 틀리지도 않았고 말이다. 물론 듣기는 싫은 내용들이지만 지훈이 계속 이야기한다. 제 이전 기업 회생 프로젝트 결과를 확인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창한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회사에 이 자리에 오는 사람 중에서는 그나마 제가 가장 여러분의 편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곳에서 다시 모여주시되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안을 조합원들과 협의하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은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대한그룹 전체 회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그러자 오진호 차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말한다. 그러니까 대표님 회사가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직원들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항상 이렇게 온몸으로 피해를 맞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오 차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회사입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 희생을 각오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이 봉투에는 대한그룹 민유성 부회장님이 서명한 새로운 구조조정안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특수 잉크로 제작되었기에 내일 이곳에서 특수 약품을 쬐어야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원래 군대에서 암호화할 내용이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인데 여기서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군요. 이런 방식까지 사용하는 이유는 회사의 방안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바뀌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자 하나씩 가져가셨다가 내일 이 자리에서 함께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사는 이전보다 조건이 좋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방식과 조건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은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사내 방송으로 대한그룹 계열 전사의 구조조정안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 파트의 부문 중에 한 파트 정도는 같이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쪼록 회사 전체를 위한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안고 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훈의 나직하지만 위압적인 말투와 당당한 태도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러 커리어들이 합쳐져 3명의 노조 측 대표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일단 각자의 부문으로 돌아가서 좀 더 협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렇게 말한다고 그동안 안 나오던 획기적인 방법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이대로 그냥 가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쯤은 그들도 알고 있었다. 회사가 존속해야 본인들도 살 수 있음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세 사람은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연락하고 또 연락했다. 다음 날 대한그룹 대회의실이 매우 분주하다. 원래 신임 대표이사 취임식을 거행하려는 자리였으나 지훈이 모든 행사와 의전을 취소시키고 바로 전체 방송 준비를 지시하여 다들 어리둥절하면서도 각자의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지훈은 어제와 같은 곳에서 세 사람을 다시 만났다. 다들 식사들은 하셨는지요? 시간이 없으니 먼저 가져오신 내용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훈의 말에 오진호 차장이 먼저 이야기한다. 저희 건설 쪽에서는 솔직히 따로 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엔지니어 직군보다 연봉도 적은데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공업으로 전출 갈 자리로 얼마 없는데 그나마 더 받지도 않는다고 하고
솔직히 그렇게 간다 해도 찬밥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중공업 쪽은요? 변화진 차장이 무거운 분위기가 답답한 듯 헛기침을 하며 말하기 시작한다. 저희의 경우 올해와 내년의 급여 상승분을 동결하고 자연 감소분을 제하면 200여 명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업과 영업지원, 국제 입찰 파트 등에는 지금도 상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를 건설 부문에서 받고 업무를 일부 조정하면 가능할 듯도 합니다. 사실상 이 정도가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직군 쪽은요? 솔직히 우리는 버티려면 버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막말로 기계 밥 먹고 화학약품 만지는 전문가들이 어디 가려면 갈 데 없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서 수십 년 인생을 살아왔는데 다른 곳으로 가기도 싫고 여기 민유성 부회장만 한 사람도 없거든요. 허허. 장 위원장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경영진에 본의 아닌 칭찬을 하려니 자기 스스로도 민망한지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잇는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와 내년도분 연봉 동결하고 신규 인력 채용 자제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20%까지 연봉 삭감 감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패를 다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 같아 좀 꺼림칙하지만 오랫동안 봐온 바로는 부회장님이 인격자시고 강지훈 신임 사장님도 다른 곳에서 직원들에게 잘해주신 실적이 있으니 우리는 한번 믿어보기로 했소이다. 아마도 한 번 더 속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말이죠. 허허. 그리고 사실 20%는 최고로 힘든 상황이고 10% 정도가 적절한 선이 아닐까 합니다만 일단 회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잘 확인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봉투는 전체 회의가 끝난 다음 약품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잠시 뒤에 발표할 내용의 문서본일 뿐이니까요.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까지 하고 우리에게 미리 주신 이유는요? 송구한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다른 분들의 각오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 세 분이 말씀하신 내용도 참고하여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대회의실로 가시지요. 지훈은 오늘 스스로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동안에도 컨설팅 일은 많이 해왔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일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거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과를 내는 프로젝트였다. 이번처럼 대규모의 인원을 정리하는 경우는 처음이었고 상황에 따라 1천여 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일인지라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었다. 건설 분야는 유독 파급력이 큰 산업군이다. 따라서 관련된 부품 장비업체와 하청업체들, 인력 및 용역 파견회사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하면 적게 잡아도 5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늘 지훈의 결정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방송 1분 전 사인이 나자 지훈은 잠시 고개를 들어 대회의실의 천장과 창밖 풍경을 번갈아 살펴보았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지금부터 일어날 결과들에 대해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누군가의 사회적 커리어, 직장을 자른다는 사실이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회사를 자기 손으로 살릴 수 있다는 짜릿함도 느껴지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지훈은 결심을 굳히고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과 중공업사업부문 신임 대표이사를 맡게 된 강지훈입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이니만큼 좋은 내용과 덕담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은 대한건설과 중공업 부문과 관련된 모든 계열사에 동시 송출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최고 경영진의 승인이 난 정식 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 알려진 내용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설은 몇 년째 적자의 침체에 놓이고 중공업은 상대적으로 조금 좋긴 하지만 해외 발주처의 도산 및 어려운 정치 환경과 내전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수천억 단위의 손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결산에 산입되면 적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건설과 중공업 합쳐 내년부터 도합 1조 원 수준의 마이너스입니다. 추가로 내후년도에도 이 정도의 손실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경기순환 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봄그룹의 산업 구조상 최소 4, 5년 이상은 이 상황으로 가야 하며 올해 손실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과 발주 감소 등은 해소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지난 분기부터 건설 부문의 아파트도 미분양이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종합하자면
극단적으로 건설 인원 1,500여 명, 중공업 인원 1,000여 명 중 약 1,000명 내외를 정리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며 아쉽게도 그 대부분은 건설 부문의 인력이 될 예정입니다. 지훈의 발표가 시작되자 대한건설 계열사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가라앉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할 정도의 무거운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잇기 시작한다. 경영 상황과 구조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마친 뒤 현재 각 부문 대표로 연장에 와 있는 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이며 이 내용도 모두 동시 중계합니다. 질문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영 상황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의 기본 대응책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건설 부문 임원 진총원 21명 중 부회장님과 대표이사인 저 강지훈, 현재 해외에서 아프리카 및 중동 수주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부사장, 새로 선임할 재무 분야 임원 등 총 4명을 제외한 17명을 전원 해임합니다. 이 중 임기가 임박한 5명을 제외한 12명은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진행해야 하나 현재 경영권자인 대한건설과 그룹 계열사 및 우호 세력 지분을 합치면 총 50% 이상이 되므로 금일부로 해임하며 특별한 이슈가 없으신 분들은 남은 자녀 급여를 임기까지 지급합니다. 이번에는 대회의실 안에 자리하고 있던 임원들의 얼굴빛이 급격히 변하며 고운 몇 명의 고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짓거리야? 내가 뭔데 뭐. 누구를 해임해. 이건방진 자식이 누구를 나가라 말아야. 누구십니까? 소속과 이름을 말하세요. 그리고 기본 예절을 지키지 않으시면 강제로 퇴장시키겠습니다. 뭐, 이 새파란 어린 놈의 자식이 어째. 어디 해봐 자식아. 해보라고. 임원석에 앉아있던 인물 중 체격이 크고 힘 좀 쓰게 생긴 사람이 일어나 지훈이 있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오며 큰 소리로 욕을 했다. 임원들 중 가장 안쪽에 있는 부회장 처남인 임상무와 눈짓을 주고받는 것이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훈은 옆에 있는 김찬에게 사인을 보냈다. 김찬이 곧 지훈의 앞을 막고 위협적으로 걸어 나오는 임원의 허리를 낚아 채 쓰러뜨리고는 팔을 제압하고 무릎 꿇린다. 아, 이거 나 이 자식들아. 지훈의 말이 없자 김찬은 잡은 팔에 더욱 힘을 주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친 다음 위에 올라타 제압한다. 아, 이거 나 아주 뭐라고 하시는지 잘 안 들리는군요. 지훈이 그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놔주세요. 지훈이 신호를 보내자 김찬이 그를 노려보며 풀어준다.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이 모습이 대한건설, 중공업 그룹 전체 인원에게 방송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추태가 지금 모두의 시간과 미래의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소속과 이름을 말하세요. 그는 아직도 팔이 아픈지 다른 팔로 부여잡고 힘겹게 일어서며 말한다. 구매본부의 김인호 이사요. 그러자 지훈의 뒤에 있던 변호사가 여러 개의 파일 중 하나를 지훈에게 전달한다. 지훈이 좌중을 한 번에 휘어잡을 때 잘 써먹는 그 방법이다. 김인호 이사님, 대한건설 공사에 들어가는 원, 부자재 및 인력 송출업체에 모두 친척 명의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공급 단가도 업계 평균에 비해 20% 이상 높고 인력을 과다로 보내는 것은 물론 실제 일하지도 않은 인력을 가공으로 기재하는 등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셨군요. 회사가 힘들어지자 다른 직원들은 야근에 철야를 마다하지 않고 이면지까지 활용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상황인데 당신은 회사의 고열을 빨아드셨군요. 이런 악질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도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구매본부의 김인호 이사를 형사 및 민사 모두 고소해서 지금까지 착복한 부품 하나 갖가지 모두 받아내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훈의 뒤에 있던 에반스 김의 변호사가 대답하며 회의실 밖에 있던 경위들을 불러 그를 건물 밖으로 내보낸다. 아니 저는 그저 저는 시키는 대로 누가 시키던가요? 지훈의 물음에 김 이사는 순간 임낙현 상무를 바라보았으나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미 자신의 소용가치가 다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저 비열한 임상무가 자신을 구원해 줄 리 없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지 않았던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송구합니다. 발표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명의 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인원은 전원 해임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결격 사유나 비위 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형사 및 민사 고소를 진행하며 국내 최고 로펌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신 없으신 분들은 금일 중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방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가시는 분은 고소 및 고발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결격 사유 있으신 분들의 자녀 급여 및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모욕적이기까지 한 지훈의 이 같은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임원이 한 명도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회사원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임상무의 도끼 어린 시선을 느낀 경영총괄의 박상무가 마지못해 한마디 하며 나섰으나 바로 김찬에 의해 제지당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온갖 비위 행위가 전 계열사로 공표되었다. 결국 임상무를 제외한 나머지 전 인원이 한숨을 쉬며 밖으로 모두 퇴장하게 되었다. 지훈은 임상무를 잠시 쳐다보았고 그 순간 대회의실에 있던 세대의 카메라가 모두 임상무를 비췄다. 사전엔 지훈이 계획한 것으로 계열사의 모든 인원들이 당황하여 땀을 뻘뻘 흘리는 임상무를 보았고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경멸에 가까운 시선을 보냈다. 임원진에 대한 추가 정리사항은 사내전자 게시판에 공지 예정입니다. 다음 대한중공업의 경영 정상화 과정 및 부서 인력 조정을 통해 200여 명의 건설 부문 인원을 중공업으로 전배 조치합니다. 관련하여 추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원을 포함 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사명을 대한건설로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중공업 인원은 별개의 구조조정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엔지니어 직군들 역시 구조조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두 계열은 향후 3년간 고정 인센티브 및 급여 인상이 없습니다. 향후 몇 년간 적자가 예상되므로 의미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건설 인원 200명이 중공업으로 이동한 뒤 남은 1300여 명 중 1000여 명을 전원 구조조정합니다. 충격의 발표였다. 어느 정도 인원 조정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나머지 두 분야에서 어느 정도 조정하여 눈 딱 감고 200여 명 정도 인정하려고 했는데 이는 차원을 달리하는 숫자였던 것이다. 곧 게시판과 분사 전화가 빗발치듯 터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예상했다는 듯 카메라를 계속 뚫어져라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힘든 결정이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참으로 가혹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내용은 그냥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설 부문은 하나의 구조조정도 인정하지 않겠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보다 못한 건설그룹 스태프 대표 오진호 차장이 손을 들고 말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심죄입니까? 결국 우리 건설 부문이 모든 고통을 뒤집어 쓰게 되는 이 결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질문은 단지 하나의 지표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회사가 매년 두 단위의 적자를 보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조치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건설 부문만 고통을 봐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회생안 및 지원책으로 회사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뭘 함께하겠다는 건가요? 모두 구조조정한다고 하면서 현재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분들께는 퇴직금과 함께 6개월치의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방안을 폐지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스운 겁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죽자는 겁니까 뭡니까? 바다 위에서 표류하여 죽어가는 사람에게 탄산음료를 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지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 거기에 속하는 듯해서 왠지 이제 필요 없고 유통기한이 다 된 사람처럼 대접받지만 여기 건설 부문에 속한 분들은 다들 자신만의 전성기가 있던 분들입니다. 지훈이 다시 김찬에게 지시하자 노트북을 펼쳐 가져온다. 예를 들어 지금 저에게 날선 질문을 하시는 오진호 차장님. 네? 네. 예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도합 5천억 원짜리 공사를 연이어 수주하셨더군요. 그 전에는 국내 사업부에서 도시형 공장타운을 만들기도 하시고. 네 그거야 하다 보니.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지요? 여기 이 파일에는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1300여 명의 지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대단한 가능성을 지닌 분들입니다. 그냥 입으로 하는 칭찬이 아닙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가능성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1300여 명 중 최대 1000명에게 벤처기업 창업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회사가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퇴직위로금을 제안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으며 법인 설립 후 법인 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이러한 창업의 경우 회사에서는 심사를 통해 최소 1억, 최대 3억 원의 투자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최대 3억, 2인 이상 팀에는 최대 5억 원입니다. 인원수가 많을 경우는 최대 2인 5억에서 1억씩 증가합니다. 다만 한 팀의 최대 지원은 7억까지로 한정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회사는 총 3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지원을 받으시는 회사는 지분의 30%를 대한그룹에 배정하는 조건입니다. 연이은 충격적인 발표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본관 총 20층 건물에서 기존 건설 부문이 사용하던 공간 중 5개 층을 3개월 무상되어 그 이후로는 시세의 평균으로 대여합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 대한건설에서 근무하시는 상황 그대로 창업을 하실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중공업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공업은 건설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기에 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것이며 지원책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기본 발표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